마법 학원의 문은 욕설을 퍼붓는 거대한 돌이 지키고 있었다. 거대한 수호석 위로 늙은 사람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바위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리창생은 소박한 청색 교령 잠포를 입고 있었다. 높이 묶은 머리칼이 바람에 살랑였다. 돌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여의어 보였다. 문지기 영감님의 굳은 살 박힌 손이 푸른 형광을 내뿜는 옥비검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리창생은 영감님에게 붙잡힌 자신의 비검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방 마법학원의 교환학생으로 왔다. 막 도착했는데 범행 도구를 압수당했다. 상공은 비행 금지 구락이야. 누가 앞에서 함부로 날아다니래? 범행 도구 압수. 영감님,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도매로 산 거예요. 안 돼. 이렇게 귀한 건 처음 보는데. 무슨 도매? 이렇게 귀한 걸 도매로 살 수 있다고? 아니, 이렇게 귀한 걸 도매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귀한 걸 도매로 살 수 있다고. 가문대대로 내려온 보물이에요. 그래. 내 말대로잖아. 저런 비행 속도만 딱 봐도 아주 귀한 보물이지. 네. 귀해요. 아주 귀해요. 그렇게 귀하다면 그럼 더더욱 돌려줘야지. 내가 보관한다. 내가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만질 생각도 마. 영감님은 몸을 돌려 수의실로 향했다. 허리춤의 거대한 열쇠 꾸러미에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리창생은 입꼬리를 실룩였다. 내가 그래도 청운종 장문인의 직계 제자인데 문지기 영감님한테 꼼짝도 못하다니. 교실 안. 그를 맞이한 것은 훑어보는 시선들이었다. 내가 새로운 교환학생이니? 네, 선생님. 다들 환영해줘. 단상 아래 마법 학도들은 통일된 교복을 입고 듬성듬성 박수를 쳤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배척감이 섞여 있었다. 어쩐지 촌스러워 보이더라니. 리창생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강한 세계에서 왔다. 그곳의 흙 속에는 상고시대 선인의 유골이 묻혀 있고 강물에는 영맥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운동장. 학생들은 줄을 맞춰 서 있었다. 모두 발밑에 복고풍 나무 빗자루를 밟고 있었다. 너는 비행 빗자루 가져왔니? 저희 쪽은 빗자루로 비행하는 게 유행이 아니라서요. 저희는 다 어검 비행을 합니다. 그럼 내 검을 꺼내봐. 제 검은 방금 문지기 영감님한테 압수당했어요. 너무 지어내는 거 아니야? 못 날면 못 난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냥 마법사 역사 수업 교실에서 기다려. 비행 수업엔 빗자루도 없고 마법 수업엔 지팡이도 없고 나침반조차 없잖아. 너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야? 마법 학원으로 피난 온 거냐? 우리 동방 수련자들은 심신수양을 중요하게 여겨. 도구는 몸 밖의 물건일 뿐 중요하지 않아. 이번 수업의 과제는 고대 용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리창생 혼자 유유히 강가로 걸어갔다. 허리를 굽혀 조개 껍데기 2개를 주웠다. 난 어둠이 무서워. 뱀도 무섭고 숲에는 못 가겠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학생들은 속속 고대 용의 해골 화석을 가져왔다. 넌 뭘 찾았니? 리창생은 손에 든 평범한 흰 조개 껍데기 2개를 들어 올렸다. 햇빛 아래 조개 껍데기는 싸구려처럼 보였다. 이게 다야? 조개 껍데기 2개로 1등을 하겠다고? 허풍은 누가 못 떨어? 지팡이도 빗자루도 없으면서 조개 껍데기 몇 개로 1등을 한다고? 웃기지 마. 리창생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강가로 걸어갔다. 조개 껍데기 2개를 공중에 살짝 던졌다. 건곤차법. 바람과 천둥으로 지팡이를 삼으니 수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질령 현세. 만학은 물러가라. 눈부신 황금빛 광선이 강바닥에서 솟구쳐 오르고 강물 전체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하얀 동방 거룡이 물을 가르고 솟아나왔다. 용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샤오바이가 공중을 선회한다. 눈처럼 하얀 비늘은 진주 같은 광택을 뿜어내고 위엄 있고 신성하다. 샤오바이, 어디 갔었어? 내가 뭐 맛있는 거 가져왔게. 리창생이 손을 뻗어 샤오바이의 용수염을 가볍게 쓰다듬는다. 눈빛은 부드럽다. 장내는 죽은 듯 고요했다. 그리고 폭발했다. 이건 이게 동방룡이라고? 구름보다 만 배는 더 대단해. 어떻게 한 거지? 이번과 제1등은 신입생. 당연하다. 선생님이 로브에서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입장 증명서를 꺼내 리창생에게 건넨다. 상품은 흑마법 방어술 수업 입장 증명서다. 그 수업은 이 교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고 소문난 곳이지. 재밌는 곳이 드디어 왔군. 샤오바이가 길게 용의 울음소리를 내며
리창생을 태우고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도실 안은 어두컴컴했다. 몇몇 으스스한 초록색 혼불이 탁자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벽에는 금지된 두루마리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무거운 쇠사슬이 그림자 속에서 드리워져 차가운 바람에 미세한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강단 위에 미친 교수는 짙은 보라색 마법 로브를 입고 두 손을 교탁에 짚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오늘은 협동 실험 수업이다. 2명씩 짝을 지어 교실 안의 유언을 잡아라. 수업 전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실험 실패다. 유혼을 잡으라고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과제 점수보다 너희는 지금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걸 더 걱정해야 할 거다. 미친 교수가 탁자 위에 마법병을 맹렬히 내리쳤다. 병뚜껑이 압력에 튕겨 날아갔다. 도실의 두꺼운 침묵 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닫혔다. 지풀은 마법 문자가 문틈을 따라 흐르며 봉인했다. 수십 마리의 으스스한 초록색 유온이 병 입구에서 뿜어져 나와 연기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천장을 가득 채웠다. 유온 한 마리가 아래로 돌진했다. 텅 빈 눈구멍에서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책상 줄을 그대로 통과했다. 도망쳐. 2명이 하나를 상대한다고 하지 않았어? 저 양반이 유혼을 전부 풀어버렸잖아. 한 학생이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희미한 백광을 쏘아냈다. 하지만 유온들은 가볍게 뚫고 지나갔다.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거잖아. 유온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초록빛 성광이 학생들의 얼굴에 번갈아 번뜩였다. 원래 굳게 닫혀있던 교실 문이 갑자기 부드러운 힘에 의해 열렸다. 복도의 빛이 어두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리창생은 푸른 장포를 입고 한 손을 뒤로 한 채 여광 속에서 천천히 교실로 걸어 들어왔다. 또 한 명의 불운한 녀석이군. 리창생은 발걸음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주변을 둘러보았다.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선생님, 유혼들이 전부 도망쳤네요. 동방에서 온 녀석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보다도 멍청하군. 리창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주신 이 큰 선물은 학생이 잘 받겠습니다. 무슨 뜻이지? 리창생은 빠르게 인을 맺었다. 천지회로, 말령이병, 교실 안에는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다. 원래 떠다니던 종이와 기펜이 바람에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돌바닥과 마찰하며 귀를 찢는 소리를 냈다. 구유사백, 실천청령, 원래 미친 듯이 달려들던 유온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굳어버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목이 묶인 듯. 한 유온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몸은 기괴한 형태로 뒤틀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리창생이 번쩍 눈을 떴다. 동공에는 희미한 녹색 빛이 비쳤다. 그 위압감에 모두가 압도되었다. 풍운열을 뒤집어라, 치료기 신경, 도실 안은 빛과 그림자가 뒤섞였다. 먹빛 수목 기운이 리창생의 발밑에서 폭발하며 천장을 향해 솟구쳤다. 영혼이여, 내 부름을 들으라, 만기여, 나를 따르라. 모든 유온이 비명 같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강력한 진공청 속이에 빨려 들어가듯 리창생의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리창생의 장포는 영역의 격동에 펄럭였고 머리띠는 뒤로 휘날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만원기적, 명기장풍, 검은 기운이 리창생의 손에서 빠르게 압축되며 파지직거리는 에너지 폭발음을 냈다. 흉살내렴, 사악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모든 유온은 한 줄기 푸른 연기가 되어 완전히 사라졌다. 리창생의 손바닥에는 칠흑 같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검은 구슬 표면에는 희미한 녹색 무늬가 흘렀다. 도실 안은 학생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교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무겁고 규칙적이었다. 은회색 중갑을 입은 감찰관 3명이 교실로 들어섰다. 가슴에 휘장이 엄숙하게 빛나며 저희는 학원 감찰회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위험한 실험 재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미친 교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감찰관에게 허둥지둥 달려갔다. 맞아요. 바로 저 녀석이요. 저 녀석이 유령으로 실험을 했어요. 감찰관은 발밑에 기절한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감찰관은 리창생에게 고개를 돌렸다. 리창생은 태연하게 손을 펼쳐 손 안에 검은 구슬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겠군. 뭐라고요?
저 동양의 망할 놈이 저 녀석 손에 진짜 위험한 게 있다고. 내 유령들을 훔쳤어요. 그건 내 재산이라고. 두 명의 감찰관이 좌우에서 쇠집게 같은 손으로 교수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갔다. 교수는 바닥에 발을 마구 구르며 마법사 가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꼴이 말이 아니었다. 놔줘요. 너희 눈먼 바보들. 교실 안. 학생들은 335 책상 밑과 벽 구석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미쳤다 미쳤어. 동방에서 온. 와, 신이다 신. 리창생은 검은 구슬을 넓은 소매 안으로 넣었다. 우아하고 여유로운 동작이었다. 가자. 돌아가서 자야지. 리창생은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푸른 장포를 입은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커 보였다. 교실 안 학생들은 리창생을 위해 자동으로 길을 터주었다. 그의 눈빛은 그를 쫓았다. 리창생은 교실 문을 나섰다. 길고 어두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교실에 남은 학생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여전히 방금 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차가운 달빛이 둥근 고딕 양식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불로 쌓은 벽에 비스듬히 드리워졌다. 나무 탁자 위에는 서방 마법 서적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정교한 동방청자 차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리창생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 검은 구슬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검은 구슬 안의 연기는 달빛 아래에서 흘러다녔다. 리창생은 손가락으로 검은 구슬 표면을 가볍게 쓸었다. 구슬에서 미세한 공명음이 울렸다. 리창생은 고개를 들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색이 담겨 있었다. 검은 구슬은 리창생의 손에 의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였다. 구슬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마치 잠복한 거대한 짐승 같았다. 리창생은 두 눈을 감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 차주전자 안의 물은 이미 식었고 마지막 온기마저 공기 중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기숙사 전체는 고요한 달빛 아래 잠겨 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녹색 빛을 깜빡이는 검은 구슬 하나만 남아 있었다. 가늘고 긴 손이 묵직한 나무 기숙사 문을 밀어 열자 문 경첩에서 가벼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리창생은 문간에 서서 방 안이 연기로 자욱한 것을 보았다. 한 그림자가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안녕. 안녕. 난 챈들러라고 해. 첸첸이라고 불러도 돼. 내 가장 큰 소원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머리는 예 그래. 전에 기숙사가 폭발해서 어쩌다 폭발했는데. 난 비행 장치 연구를 전공하고 주로 나는 양탄자를 연구해. 나는 양탄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서 추진기를 달았지. 내 비행선은 균형을 잡는 헌철못 몇 개가 부족하네. 현철못.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구해? 난 다 고철에서 뜯어낸 건데. 리창생은 태연하게 저장 주머니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새 것처럼 빛나는 강철 못 한 줌을 꺼냈다. 달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리창생의 손에 든 못에 비치자 눈부시게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헐. 이거 군용이야. 이후에서 도매로 산 거야. 민수용. 거짓말도 정도껏해. 소문은 전염병처럼 학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른 아침 햇살이 복도에 비스듬히 비쳤고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법복을 입은 학생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대선이님, 현철 못 살 거예요. 대선이님 나오셨다. 10개 주세요. 한 사람당 한 개만 구매 가능합니다. 에요. 저 돈 많아요. 돈이 넘쳐난다고요. 신규 오픈 기념 할인 행사 중이라서 한 사람당 한 개. 선착순입니다. 줄은 기숙사 문부터 식당까지 이어졌다. 챈들러는 임시로 가져다 놓은 낡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무거운 동마패가 가득 쌓여 있었다. 개당 2만 동마패. 한 사람당 한 개. 우리 대박 나는 거야. 우리 학원 최고 부자 되는 거야. 아직 멀었어. 그는 못을 팔면서도 속으로 계산했다. 이 장사는 조만간 문제가 생길 거야. 대책을 찾아야 해. 불을 더 헐할 태워야지. 리창생은 기숙사 창가에 서서 저장 주머니에 끈을 풀었다. 주머니 입구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마치 역류하는 유성우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모든 비검을 날려보냈다. 학원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게 했다. 비검 한 자루가 카메라 가까이 스쳐 지나간다. 맑고 청한 검명이 울려 퍼진다. 공기가 갈라지며 파동이 생긴다. 리창생은 창가에 서서 비검 무리가 돌아오는 것을 지켜본다. 달빛이 그의 평온한 얼굴에 비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너 봤어? 하늘 가득한 비검들. 진짜 멋있어. 나 들었어. 그 리창생이 수만 자루의 비검을 소환할 수 있대.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진짜 용도 소환할 수 있어. 내가 직접 봤다고. 진짜야. 진짜라니까. 멀리서 은색 갑옷을 입은 그림자가 성큼성큼 걸어온다. 무거운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학생들의 논의를 압도한다. 내가 그 돈이 남아돌아 주체 못하는 도련님인가? 선배님,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보검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여기서 한가하게 돌아다닐 시간이 있나? 마르스가 포효하며 날카로운 검기를 두른 장검을 허공으로 찔러낸다. 리창생은 몸을 살짝 옆으로 틀었고 검날이 그의 푸른 보포를 스치고 지나간다.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선배님, 저는 검수가 아닙니다. 이 검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귀한 보검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마르스는 양손으로 검을 잡고 맹렬하게 힘찬 횡배기를 휘둘렀다. 검기가 무지개처럼 하늘을 꿰뚫었다. 리창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고 황금빛 광채가 손끝에서 춤을 추었다. 리창생의 동작에 따라 원래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두꺼운 구름으로 뒤덮였다. 빛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만, 검, 기, 종. 모든 검 끝이 아래 마르스를 향해 일제히 정렬했다. 그 날카로운 검의 기세에 땅의 풀들이 순식간에 시들었다. 마르스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 든 장검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리창생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비검들은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튕겨지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저는 그냥 도매업자일 뿐입니다. 서방 마법학원 식당 건물 밖. 웅장한 석조 아치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저 사람이 동방에서 온 촌놈. 리창생은 소박한 푸른색 잠포를 입고 있었다. 높게 묶은 머리가 바람에 살랑였다. 식당 문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새들이 저한테 왜 그래? 소문처럼 대단할 리 없어. 동방 촌놈. 리창생은 발걸음을 멈췄다. 눈꺼풀을 살짝 들어 상대를 쳐다봤다.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말해봐. 학생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췄다. 재빨리 큰 원을 만들며 둘러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랑 한판 붙을 용기 있어? 세수 안에 승부를 가리자. 정말이야. 겁나? 좋아. 어떻게 붙을 건데? 이거 서명해. 지면 피해 다녀야 해. 리창생은 검지로 허공에 선을 그었다. 손끝에서 가늘고 긴 풀은 영광이 뿜어져 나왔다. 양피지 위에 고풍스러운 흔적을 깔끔하게 남겼다. 세드릭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손가락 끝을 깨물었다. 피 한 방울을 계약서에 힘껏 눌렀다. 계약서는 순간 눈부신 붉은 빛을 뿜어냈다. 원래 모여있던 사람들은 파도처럼 빠르게 물러났다. 광장 중앙에 지름 수십 미터의 거대한 원형 공간을 비워냈다. 첫 번째 수.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화염 폭풍. 뜨거운 불꽃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불사자가 마법 지팡이에서 포효하며 튀어나왔다. 갈기는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고 불꽃 구름을 밟으며 리창생에게 달려들었다. 불빛이 리창생의 옆얼굴에 비쳤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불꽃바람 속에서도 미동도 없었다.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리창생은 서두르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검지와 중지를 모아 검지를 만들었고 손가락 끝에는 희미하게 푸른 연기가 흘렀다. 흩어져라. 포효하던 불사자는 보이지 않는 푸른 장벽에 부딪히자마자 순식간에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수많은 잘게 부서진 불꽃으로 변하여 하늘 가득한 불꽃은 불꽃놀이처럼 조용히 흩날렸다. 리창생은 여전히 허공을 가리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옷자락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너 뭘 한 거야? 내 불을 좀 꺼줬을 뿐이야. 바람과 천둥이여. 소환하라. 광장 위 하늘은 순식간에 먹물처럼 새까맣게 변했다. 두꺼운 먹구름이 빠르게 회전하며 모여들어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했다. 수많은 굵은 푸른 번개가 구름 속에서 격렬하게 휘몰아쳤고 마침내 길이 10m에 달하는 번개 거검으로 응축되었다. 번개 거검은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을 내며 어두운 하늘을 가르고 아래 리창생에게 수직으로 내리쳤다. 리창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검을 올려다보았다. 광풍이 그의 묶은 머리를 흐트러뜨렸지만
광풍이 그의 묶은 그의 머리를 눈빛은 흐트러뜨렸지만 여전히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다. 리창생은 발이 땅에 박힌 듯 번개가 가장 강렬한 곳으로 오른손을 뻗었다. 5손가락을 펼치며 자세는 극도로 여유로웠다. 사나운 번개검은 리창생의 손아귀 위에 단단히 잡혔고 수많은 전기 스파크가 그의 팔 위에서 튀었지만 그에게는 털끝만큼의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리창생의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기 시작했고 번개로 이루어진 검신에는 엄청난 압력으로 수많은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이거 말이야 이거. 광장의 구경꾼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마법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모두의 표정은 한결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한 수 더 남았어. 덤버. 세드릭의 눈빛은 광적이고 사나워졌다. 그는 혀끝을 세게 깨물었고 한 모금의 피가 마법 지팡이 끝에 루비에 뿜어져 나왔다. 피로 물든 루비는 순식간에 갈라졌고 짙고 억압적인 검은 빛이 그 안에서 미친 듯이 솟구쳐 나왔다. 주변에서는 섬뜩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금지된 주문은 칠흑 같은 연기로 이루어진 사나운 거대한 뱀으로 변해 땅에 바싹붙어 질주했다. 지나가는 곳마다 돌판이 산산조각 났고 돌멩이가 튀었다. 귀찮네. 리창생은 왼손으로 허공에 천천히 원을 그렸고 손끝에서 나온 풀은 영역 실타래가 공중에서 얽히며 보의 운치를 가득 담았다. 반투명한 풀은 태극도가 리창생의 몸 앞에 떠올랐고 수묵화처럼 번지는 질감을 띠며 느리지만 확고하게 회전했다. 검은 거대 뱀이 태극도 중앙에 맹렬히 부딪혔다.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진흙소가 바다에 빠지듯 소리 없이 기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리창생은 왼손을 거두고 천천히 오른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주변의 기류가 그의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내 한 수 받아라. 그 한 손바닥 아래 공간에 뚜렷한 주름이 생겼다. 산이라도 밀어낼 듯한 무형의 압력이 세드릭에게 쏟아져 내렸다. 세드릭은 끙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두 다리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돌이 부서졌다. 부서진 마법 지팡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세드릭의 손 옆에 떨어졌다. 그의 눈빛은 이미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몸은 계속 떨렸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리창생은 홀로 인파 속으로 걸어갔다. 배경에는 여전히 광장 중앙에 무릎 꿇고 있는 넋이 나간 세드릭이 있었다. 광장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광장은 순간 천둥 같은 박수와 비명으로 터져나왔다. 학생들은 흥분해서 뛰고 손을 흔들었다. 모든 시선이 리창생을 쫓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리창생은 발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은 더없이 자유로웠다. 도매업자요. 리창생은 식당 모퉁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찬란한 주황색 노을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기운을 풍겼다.